팅금해주는 인생상담 방송이에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네 분 있어요. 그걸 가능하면은 오늘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이 85회예요. 85회고 뭐 해보죠.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어떤 뭐 실력이 있거나 뭐 아는 게 많거나 자격이 있거나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복 받으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냥 하는 거죠. 컨텐츠, 맞아요. 컨텐츠로서 하는 겁니다. 그런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건 아닌 거죠 라고 우겨봅니다. 처음에 지금 TR 땡땡땡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 지랄이야 인사 한번 해봐. 그런 거 없죠. 처음 분 일단 만세력을 뽑았어요. 첫 번째 질문, 대학에서 사회복지 자격증 공부를 하고 계시다. 자격증 시험까지 3년이 남으셨다. 그러니까 그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회사 다니시면서 대충 그런 내용인데, 퇴사하고 싶다. 이제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려면은 그쪽으로 좀 그러고 싶으신 거죠. 그거하고는 관계없구나. 그거는 그거고, 사회복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있는 거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2년경에 퇴사하고 싶다. 그래서 2월경에 지금 이직하는 게 낫냐 안 맞냐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가 좋으냐 그거 뭐 운으로 봐야죠. 이직에 관련 이직 운을 물어보신 것 같고, 첫 번째는 멘탈이 흔들리신다.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보죠. 왜 내가 멘탈이 무너지냐 그걸 물어보셨고, 또 어떻게 해야 스스로 다잡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이제 방송 듣다가 추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시는 분한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직운 대응을 먼저 봐야 되나? 전곡을 먼저 봐야 되는구나. 병과 비구 식시 화왕절에 목수도 있고 수생 목화 되는데 화가 천간에 안 떴구나. 그런데 대응을 해서 천간으로 올라왔네요. 공부를 하셔도 좋고 이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딱 지금 회사가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운 자체가 내가 뭔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거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거를 이루며 살 때인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게 약간 그런 거, 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 같으면 일을 하더라도
일도 편하면서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땡보직 뭐 그냥 뭐 편하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일이 아니라 몸도 편해야 되고 재미도 있어요. 그 일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뭐 화왕대생이니까 뭐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뭔가 그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다 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볼 수 있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역할, 이 세상에서 나는 뭔가 역할을 맡고 싶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렵네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없던 제가 왔잖아요. 편제가 왔잖아요. 정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뭔가 그 모험심이라고 봐도 되고, 설명을 하자면은 모험심, 이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재밌는 걸 하고 싶은 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더라면 이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그런 마음과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뭐 나한테 주어진 일 하고 뭐 주어진 역할 하고 뭐 직장 잘 다니고 이런 뭐 아니면 뭐 그런 게 나의 성향이었다라면은 이 시기에는 이제 어떤 편제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 세상이 넓다는 걸 알고 이런 재밌는 것도 호기심이 가고 저런 재밌는 것도 호기심이 가는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화투관이 된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뭔가 그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정신 놓고 사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재미없이 똑바로 살았다라면 뭐 나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모험심이나 이것저것 뭐 그런 호기심 같은 거 그런 게 없이 그냥 정석대로 살았다라면은 뭐 이제 조금 좀 자유를 추구할 시기인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기웃거릴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뭐 그러긴 한데 이직에 관해서 내년이니까 이거는 내년 운세는 선우님 운세 보세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좀 낯간지럽긴 한데 낯간지러운 말 잘하죠 제가. 가장 천재이신 선우님 연원 방송을 보세요. 저도 선우님 연원 방송 보고 월원 방송 보는데 제가 뭘 알아야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 저한테 물어본 거니까 굳이 제 생각을 말해보자라면은 이게 이제 임수가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갑자기 개수가 임수 같다는 얘기는 좀 좋은 거죠. 뭔가 기댈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거를 단순히 뭐 지금 직장이 좋다 아니면 새로 갈 직장이 좋다 이직하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그걸 보세요. 직장에 봐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내가 딱 보니까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 호구로운 직장 선배가 생긴다랄지 호구로운 뭔가 뭐 그런 조건이 생기면은 그게 좋은 직장이에요. 지금 직장이 나쁘다 뭐 다음 직장이 좋다가 아니라 지금 직장에서든 다음 직장에서든,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면 지금 직장에서 뭔가 나 이직할래요 나갈래요 뭐 이런 뉘앙스를 했는데 갑자기 호구롭게 너 왜 그래 내가 잘해줄게 막 이렇게 뭔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직장에서 뭐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금 직장이 나은 거고, 그런 게 없는데 다른 데서 보니까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면 다른 직장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이 직장 저 직장을 정한 게 아니라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직장이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운이 만약에 그렇게 뭐 좋은 운이 온다 그러면 지금 직장에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직장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시고
지금 직장에 뭔가 변화가 없고 내가 여기에 뭐 기댈 만한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옮기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선우님 연운 방송 보세요. 저도 그거 매월 매년 챙겨봐요. 제가 뭐 사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드려봤어요. 그래 보인다 라는 거고, 결론을 쭉 다시 나열해 드리면 지금 운 자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운이에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대운 자체가 지금까지 좀 재미없게, 원래 미토 월생이 재미가 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잘 살아요. 인생을 재미없게 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 지금 시절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이직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좀 뭔가 좀 자유롭게, 그럴 시기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자유롭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좀 예전보다는, 그 전에 운보다는 지금 좀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가 이제 정제 대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편제 대운이 이제 바뀐 거예요. 정제 대운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뭐 어디,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집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밖으로 돌 수 없는 뭔가 그 본인이 느끼는 깝깝한 그런 현실적인 감옥, 나의 역할, 목줄, 그런 게 맺어 있던 시기라면은 이제 그게 바뀌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좀 편한,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혹은 살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을 거예요 아마. 전 대운보다는 지금이 좀 자유로우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정말 그러면은 그 자유를 좀 즐기시는 것도 괜찮죠. 이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본인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그런 걸 즐기는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딱 뭐 이직하는 게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저희 해석이 틀리다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뭐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넌 자유롭게 살아라 해서 내가 자유롭게 살았더니 망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너무 믿지 말고 내가 볼 때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겠죠. 그럼 마지막처럼 방송 듣다가 추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 자체가 실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지를 않아서 뭐 거의 아무 말 대잔치라서 이 진짜 명리적인 제대로 된 조언을 얻고 싶다. 좀 나는 이 명리에 좀 인생을 걸고 싶다는 아니구나. 인생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든다.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난 명리에 좀 의지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선우님한테 상담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일단 써놓고 85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상담에 기대치가 있느냐, 아니면 그 상담을 받고 얼마나 내 인생에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활용하실 거고, 그렇게 큰 기대치가 있다라면은 뭐 선우님 같은 명리 천재분한테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대충 그래 보인다라는 걸 하고 뭐 또 얘기 더 드릴까? 그러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터 월진데 어쨌든 투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 꿈을 펼쳐라의 원곡은 아니에요. 사실 내가 내 꿈을 펼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냥 뭐 열심히 살자 뭐 이 정도예요. 열심히 똑똑하게 실패 없이 뭐 그런 걸 살자. 네, 그게 투관이 안 됐으니까, 투관이 됐으면은 막 내 꿈을 펼치는데 그런 마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아주 안정적인, 그냥 옳게 살자, 바르게 살자. 큰 욕심을 안 내는 분인데 이제 욕심이 들어온 시기죠. 근데 그 욕심이란 게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조금 편하게, 좀 자유롭게 즐거움을 추구해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해예요. 밑에 지지에 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은 느낌.
내 꿈을 펼쳐라기도 하고 내 좀 그래도 될 것 같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좀 자신감이 좀 생기는 시기라는 건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결과로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서 좋냐 안 좋냐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미터 월짓이면은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좀 갖춰지니까 내가 자유롭게 내 꿈을 펼칠 아니면 내가 자유로움을 추구할 만한 환경은 갖춰지니까 그 환경을 이용하셔라. 또 나의 자신감도 좀 붙는 시기고 그래서 나쁜 시기 아닙니다. 대운으로 볼 때 좋은 환경과 내 자신감이 좀 붙는 시기다. 그래서 뭐 이직이 좋냐 안 좋냐 뭐 이렇게 세세하게는 저 잘 볼 줄 모르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뭔가를 추구하시면 근데 이번 팔자가 그렇게 나쁜 팔자는 아니에요. 본인이 어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는 거고 내년 운세는 제가 말한 것보다 선우님 방송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어쨌든 이제 살월지잖아요. 그러면은 고나리 짓을 좀 하죠. 좀 남한테 지적질 그런 걸 좀 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긴다라면 근데 그렇게 쳐도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적질을 하고 고나리 짓을 해도 목이 있잖아요. 화왕절에 수생 목이 되잖아요. 목이 왕하세요. 그러면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라서 특히 또 개수기도 하고 이거는 인간적인 문제가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막 지적질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쁜 구석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미움받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되는 게 아니다. 걱정이 살짝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려다가 뭐 그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본인 불만족스러운 거. 이 유금 깔았잖아요 일지에. 그건 편인이긴 한데 개수가 정인을 갖고 있으면 욕심이 과한 거고 편인을 갖고 있으면 정말로 예뻐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꾸준히 나를.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인으로 욕심이 많은 것보다 개수가 편인으로 생을 받는 게 더 좋아요. 과욕을 안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쁘기 그만큼 좀 내가 불만족해 하는 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더 잘하고 내가 뭔가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생을 받으니까 좋은 거죠.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했지? 그렇다. 그래서 뭐 고나리 짓도 과하진 않을 것 같고 인간적인 부분도 괜찮고 또 생도 잘 받으시고 과하지 않게 또 지지생이니까 당연하게 받는 거죠. 내가 뭔가를 원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뻐서 이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쁨 받으려고 노력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자체가 예쁘셔서 예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좀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비견도 두셨잖아요. 물론 뭐 은간히 그러니까 친밀감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도 호감형 뭐 언행이 됐던 뭐 외모가 됐던 뭐 그런 호감형이실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본인 나름의 속상한 점은 있다. 좀 어, 내가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걸 혜택이라고 좀 부족한 거. 그래서 좀 포기하는 부분도 좀 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과욕을 안 부리기 때문에 더 예뻐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게요. 더 얘기하면 뭐예요?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나 혼자 얘기하면 뭐예요? 두 번째 분 YH 땡땡땡땡님 이게 좀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막 계속 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틀린 얘기인데 막 진짜 아까 그분이 막 아닌데요. 그런데 그거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상한 아무 쓸데가 없는 얘기하는 거죠. 피곤한 거죠. 이분 성별 뭐예요? 성별 모르는데.
성별은 안 적으셨네. 여자로 할까요? 여성분이 많으니까. 13시? 오늘 왜 자꾸 개수일간이 많지? 궁금한 거? 내가 뭐 좋은 도와주시고 뭐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런데도 이제 뭐 또 그게 이제 되려 안 좋게 돌아온다. 인간관계가 좀 별로였던 거, 결말이 안 좋다. 그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분 뭐 스트레스 무슨 얘기 했었죠? 넘어가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뭐 공무원이신데 뭐 더 높은 급수의 시험을 이제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좀 멘탈이 많이 힘드시겠죠. 그렇게 막 5년? 5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셔서. 그래서 공부나 승진 운이 없는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인간관계 문제하고 뭐 승진 쪽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딱히 나는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겠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어.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분도 무슨 승진을 위해 막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욕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대통령을 한번 해봐야겠어. 이거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살면서 뭐 남들 뭐 승급하니까 나도 승급하고 싶다. 뭐 이게 뭐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금생수 되고 토로 보온이 많이 되는구나. 겨울생인데 토왕에서 또 화도 있으시고 보온이 좀 된다. 이게 이 화가 목으로 생을 받아서 버티는 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화가 보온이 되는 게, 화가 사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목에 의해서 생을 받아서 버티는 화가 있고, 목이 없음에도 토로 버티는 화가 있거든요. 근데 겨울생인데 이 화의 그 유무가, 보온의 유무가 춥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추워야 되는데 토로 보온이 돼서 안 춥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다는 거죠. 내가 뭔가 겨울에 보온이 된다는 얘기는 뭐 물론 이렇게 막 엄청 그렇게 막 생을 많이 받거나 화왕하신 건 아닌데, 토왕에서 보온이 된다는 얘기는 중간은 간다는 얘기예요. 중간은 가니까 내가 열심히 안 산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열심히 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나쁜 거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열심히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열심히 살 마음이 없냐? 어떻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되냐? 좀 어떻게 편하게 사느냐라고 물어본다라면은, 그러니까 꾸준하게 일하고 남들 하는 대로 해서 삶이 편안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머리를 굴려 막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막 이런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직장도 뭐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그렇게 크게 나는 뭐 대통령을 해야겠어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 얘기는 없어요.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좀 편하고 좀 편한 일, 즐거운 일, 쉬운 일을 꾸준히 하고 남들 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잘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 하신다는 게 뭐 그게 뭐 쉬운 일이다라는 건 아닌데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굉장히 나쁜 직장보다는 최소 평탄은 치시잖아요. 그런 좀 안정성 기반으로 사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승급 같은 것도 내가 뭔가를 막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시면은 인생 무난하게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남들 하는 대로 했는데 뭐 안 된 거라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근데 이게 뭐 시험을 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화생표 보원이잖아요 겨울에. 이거는 뭐 내가 시험을 보고 막 그렇게 해서 단계를 뛰어넘고 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 연차가 돼서 승급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그런 느낌이고, 왜 이 시험에 이렇게 5년이나 공부를 했는데 안 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겨울생이 그래도 보온이 된다는 얘기는 안 춥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금생도 되시니까 머리 좋은 거예요. 수화상 지지는 아닌가? 그래서 머리는 좋으신데 그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분 삶의 루틴 자체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평균적인 대로 정석적인 대로 하시는 게 본인 성향에 맞기 때문에 뭐 그게 몇 단계를 막 승급할 수 있는 막 시험 같은 거 이런 도전적인 거 이런 거 하기에는 삶이 편하신 거죠. 물론 이제 뭐 아닌데요, 나 힘든데요, 나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뭐 이런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 원곡의 오행 고전만 보면은 그냥 순탄하게 무난하게 그쪽으로 가는 게 낫다. 막 한 단계 두 단계 뛰어넘고 뭔가를 도전하고 뭐 이런 쪽보다는 무난하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사회 평균에 맞게 가시면은 인생이 무난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절박함 속에서, 그러니까 이분 같이 막 무슨 높은 급수 시험을 보려면은 절박해야 돼요. 아 나는 이 세상은 추워. 나는 이거 아니면 굶어 죽어. 막 그런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무난하게 가시는 게 더 낫다. 평균적인 사회 평균적인 대로. 그러니까 진급을 하시더라도 뭐 연차 되셔 그 오래 다니셔서 그 규율에 맞게 하시는 게 낫다 라는 거고, 인간관계 문제라면은 이제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인간관계 문제가 이제 세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내 욕심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타인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타인이 자기하고 맞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맞는다라고 하는 거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안 맞는구나 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좀 너는 사람들은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과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심해진다라면은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토생 금이 돼버리니까 경금인데 이게 맞잖아.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5년 공부했으면 당연히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사실 따지면 뭐 6개월 공부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5년 공부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건데, 나는 5년을 공부했잖아. 근데 왜 안 돼? 거기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과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게 과욕이라 생각이 안 들죠. 그 공부를
얼마나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에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붙는 거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근데 그런 것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너랑 나랑 친구고 우리 주말에 만나서 술 먹기로 했잖아. 근데 왜 네가 약속을 펑크내?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펑크 낼 수도 있는 거죠. 뭐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술 먹기 싫어져서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속된 말로 뭐 깡패 같은 거죠. 내가 이러한 나의 그 옳고 그름의 잣대를 당연히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협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비견월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그러니까 너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나하고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지의 비견월지잖아요. 세상이 나와 같다. 그 말한 말은 나와 틀린 건 세상이 아니다. 나와 틀린 거는 사람이 아니다. 뭐 그건 좀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특히 관살도 왕하셔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나는 명품 아이씨 되고 있나요? 끊겼나요? 아이씨 뭐 문제와 나는 뭐 명품을 사는 게 사치라고 생각해. 그건 안 좋은 거야. 라고 본인이 그렇게 딱 생각이 있으시면은 명품 사는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너는 야 명품 그거 하나 사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막 이러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거를 사? 라는 그런 느낌. 그게 너무 그 주장이 강하고 나하고 주장이 틀린 사람은 배척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고 쟤는 난 쟤 싫더라고. 왜냐면은 명품을 사. 이런 느낌. 그러니까 딱 그 얘기가 아니라 나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옳고 그름을 강요하기도 하고 당연히 다른 사람도 내 의견에 동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느낌. 그리고 욕심도 과해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그냥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무난하게 가시면 되는데 본인 좀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데 뭐 일단 질문하신 것만 할게요. 맞을지 틀릴지도 모르는데 질문한 것만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얘기를 드려도 되나? 들어도 될까? 이게 맞을지 틀릴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그 명리적인 조언을 제대로 막 진짜 정확하게 막 듣고 싶다, 막 정확하게 알고 싶다, 아무 말 말고 막 그 지레 짐작 말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은 제대로 된 그런 상담을 받으세요. 저 말고. 그러니까 좀 그게 무토하고 기토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좀 피곤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업무나 뭐가 됐던 본인이 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본인 직성이 풀리시던지 뭐 과정과 결과를 모두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이 일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딱 이것만 하고 딱 맡기고 아니면은 다 한 거 결과만 좀 보고 딱 그 일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잖아요. 그걸 다 본인이 해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자처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기대치가 좀 과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욕심이란 게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야지 뭔가를 좀 큰 사람이 되고 뭔가 성과를 내겠죠. 그런데 사람이 힘든 거는 다 본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것도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내고 싶으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하고 잘 지내든 말든 관심 없으면은 인간관계가 하나 힘들 게 없죠. 뭔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 인간관계가 좋았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아까 뭐 제가 안 좋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뭐 그게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게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좋게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배척한다. 잘 타인의 의견을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만 같이 친하게 지내면 돼요. 소수 정예로. 그게 엄청 좋은 거죠.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나하고 가치관이 틀린 사람들하고 지내면은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당연히 생각이 다르니까 나하고 옳고 그름이 다르니까 계속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반대로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셔도 인간관계가 본인은 편하죠. 막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하고 맞는 사람들만 하고만 같이 안고 가라. 그러면 오히려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질문을 읽어보자면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건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개입해서 막 사서 고생하시는 거긴 한데 일 열심히 하는 거 맞죠.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왜 뒤통수를 맞고 덤탱이를 쓰냐면은 내 고집부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강요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오해가 생기죠. 야, 이게 맞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은 사치잖아. 그건 쓸모 없잖아. 가성비 떨어지잖아. 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뭐라고. 좀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하고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성향상 이러니까.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차라리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만 만나고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한테만 잘해주시면은 덜 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막 좀 실망을 한다거나 배신을 때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나의 옳음을 강요한다거나 좀 나만의 생각을 고집해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가 힘든 게 목이 없잖아요. 팔자에. 그러면 이제 습이 없는 건데 내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민감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지는 않고 아예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나쁘고 어떤 부분에서 상처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인간적, 감성적 이해가 결여된 분이죠. 목이 없으면 그래요. 내가 감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야 너는 왜 명품을 사? 그거 쓸데없이 돈 자랑이야. 네가 그 명품 가방 들고 있다고 해서 멋있어 보이는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본인은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상처받겠죠. 내가 비싼 돈 주고 막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예쁜 가방을 샀는데 제가 이거 예쁜 쓰레기라고 욕을 하네? 그럼 당연히 상처받죠. 그러니까 그 상처받는 그 지점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목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미움을 좀 받죠. 근데 본인은 왜 미움받는지도 모르죠. 약간 그런 거 하고 또 일간 개수라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좀 이거 오래 하면 힘드니까 질문 한 것만 갖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분. 이분은 너무 길어요. 뭐 이 글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딱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이해는 가요. 본인 얘기니까 또 뭐 어쨌든 뭐 기회가 왔으니까 당연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싶겠죠. 이해는 가요. 근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좀 숨이 턱턱 막힌다. 묻으셨네요. 원래 신금이 묻어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이제 저녁 하셨다. 아직 앞날이 창창하신 분이네요.
열심히 사는 게 이제 싫다. 별로 이렇게 취향이 아니시다. 뭔가를 또 계획하는 것도 싫고 뭔가 좀 그 의욕의 부재인 것 같아요. 이건 대응봐야 할 것 같아요. 쟁제도 물어보셨고, 그러니까 좀 삶에 그런 성실함이나 의욕이 없으시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볼까요? 하나씩. 이게 너무 기니까 이 글을 다 읽고 사주를 보면 질문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짧은 것도 그러는데, 삶에 의욕이 없으신 거는 뭐 그런 계획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투간이 안 되는, 뭐 월지 투간이 안 되는 걸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긴 하죠. 월제가 겁제인데 정제가 있으면은 이제 쟁제가 심하긴 해요. 좀 이거는 알면서 방치하는 거예요. 쟁제란 게. 그래서 내가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 열심히 살기 싫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 아는 거죠. 왜냐면 정제잖아요. 이거는 현실을 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인지는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뭐 월급 얼마를 벌어야 되는구나. 그런 환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환경은 그렇게 편한 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알면서도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마음이 그런 거를.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야죠. 뭐 편하게 좀 알면서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를 어렴풋이 알면서도 편하게 살면 되죠. 그게 나쁜 건가요? 팔자 쟁제 됐잖아요. 그럼 쟁제처럼 살아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과연 그렇게 논팽이처럼 살까를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억지로 일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또 식신이 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겠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난 이걸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 재주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나 백수 할래라고 해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또 거기에 빠져서 그 본인 실력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하시겠죠. 뭐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막 내가 뭐 현실에 막 그렇게 현실을 살고 막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생기면은 또 그걸 또 잘 하셔서 가는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뭘 하려면 내가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너 잘한다, 너 그거는 진짜 잘한다 라는 게 있어야 그걸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구나. 뭐 커피를 잘 타. 근데 그냥 커피를 잘 타서는 안 돼요. 그냥 커피 잘 타는 거 가지고는 나는 커피 잘 타니까 이걸로 일을 해야겠다,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안 돼요. 남들이 잘한다 해줘야 돼요. 넌 진짜 커피 잘 탄다, 너는 커피는 정말 최고야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기도 하고 남들도 나를 이 부분을 실력을 인정을 해줘야지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과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잘하는 것 중에 남들이 좀 인정해 줄 만한 거, 그거를 찾으시면 이제 뭐 그때 좋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해요. 사람들이 복잡하다기보다 다 다양해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함에 있어서 그 열심히 잘하는 이유가 다 다른 거예요. 이분은 내가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보면 본인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재주를, 내가 가진 재주를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본인이 이제 뭐 직업적인 게 됐던 뭐 생활적인 게 됐던 인생적인 게 됐던 그런
포인트로 가시는 게 좋다. 내가 잘하는 걸 상대방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직업이나 뭐 그런 방향을 생각해보세요. 뭐 군대라면은 내가 뭘 잘해 막 총을 잘 쏴. 근데 총 잘 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총 잘 쏴는 걸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인정할 수 있을까?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잘 몰라요. 근데 막 무슨 사격 대회 같은 건데 내가 총을 잘 쏴서 막 우리 부대가 1등을 했어. 그럼 인정을 받겠죠.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총을 잘 쏘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막 날 인정해줘도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걸 인정받을 방법을 연구하시면 당연히 열심히 살면서 만족도도 높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쟁제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자체를 봤을 때 이분은 좀 인정받는 게 본인이 만족도가 클 거예요. 그게 뭐든. 근데 본인이 잘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일단 잘하는 게 뭔지를 찾으시고 그 잘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정받는 직업을 생각해 보세요. 뭐 돈을 많이 받는다랄지 칭찬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뭐 남들이 무시를 못한다랄지 뭐 그런.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본인의 재주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그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막 근데 그 막 돈이 필요해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돈이 내가 상대방에게 무시 안 당하고 그 돈을 벌므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 받는 사람이야 라는 그 가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돈을 모으고 쓰는 걸 싫어한다. 그러시구나. 금방 했던 거라고 상반되네요. 뭐 어쨌든 그런 거다. 그렇다. 쓰는 걸 싫어한다. 돈을 아끼고 쓰는 걸 싫어한다. 좋은 거죠? 뭐 돈 아끼고 쓰는 거 싫어하면은. 그런데 이제 쟁제가 돼 있잖아요. 쟁제가 심하면은 내가 돈을 아끼고 모아도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서 좀 써라. 뭐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열심히 통장에 돈 모아서 막 진짜 100만원, 1000만원, 억을 모으면은 가족이 아파. 예를 들어서 뭐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런데 가족이 돈이 없어. 그럼 뭐 기꺼이 내겠죠. 그래서 이게 모으는 게 돈은 모으는 사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돈을 많이 모아도 그게 내 돈인가? 이 모은 돈을 누가 쓰는가냐를 보냐면 남이 쓰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결국은 이제 뭐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또 쟁제 그런 현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주팔자를 떠나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 그 돈이 본인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은 혼자 살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스크루지처럼 막 이건 내 거야 아무도 안 줘. 뭐 옆에 사람 아파 죽거나 굶어 죽어도 너는 죽어 나 이 돈을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평생 간직하겠죠. 그런데 돈을 아무리 모아도 결국은 내가 챙겨야 될 사람한테 돈을 쓰여야 되면은 그게 빠져나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그거를 싫어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쟁제예요. 생각 없는 거. 내가 피땀 흘려 열심히 모은 돈인데 그거를 이제 뭐 내 가족이나 뭐 친구한테 이렇게 막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싫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도 급할 때 내 가족이나 친지가 갑자기 뭐 아프거나 뭐 병원 가야 되거나 뭐 어떤 뭘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돈이 있어야 된다는 불안감에 돈을 아끼고 안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쓴다는 표현이 허투루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도 좀 써야지 인생이 좀 덜 허망할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은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나를 위해서 좀 내가 기분 좋은 것에 좀 투자 써서 좀 자기 보상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건데 뭐 맞을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렇다. 이거 너무 길어요. 주변인들에게 무시하고 SNS도 안 한다. 제 자신이 포장한 것에 굉장히 미숙하다. 뭐 그렇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길지 않다. 아니 그 넓지 않다.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 번째 질문은 갑자기 월지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 못하긴 합니다. 못하긴 해요. 그래서 이분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을 하려면은 그러지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뭐 억지로 막 그래 이렇게 저렇게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 성향대로 그거를 역행할 수는 없어요. 순행 모르겠다 아무튼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태어난 성향이 그래서 제일 좋은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잘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내가 막 다가가고 야 우리 친하게 지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너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으로 와야지 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좀 친구로서 인정을 받고 같은 형제로서 형제는 아니구나 뭐 같은 군인으로서 전우회로서 너는 정말 좋은 전우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좀 심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을 짓은 안 해놓고 인정을 안 해주면은 너랑 놀기 싫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월지가 그거 안 됐잖아요. 뭐라 그러지? 월지가 흉신이면은 그걸 좀 받아야지 좋다라고 해요. 그게 좀 덜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제 겁재면 이제 정관으로 좀 쳐줘야 좋다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 재화라 그러던가. 근데 그게 좀 덜하다는 거지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무언가를 고심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본인 실력을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정받을 그 실력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이에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려면은 내가 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란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 실력이 됐던 뭐 나의 재주가 됐던 뭐 성실함이 됐던 근데 약간 미토니까 성실함으로 어필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무시 못할 만큼의 뭔가가 있어야지 본인도 편하고 남들도 편해져요. 당연히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돼야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이거 너무 많아요. 근데 9개나 돼요. 빨리 해볼게요. 일단 결과는 아니죠. 결과 아닙니다. 경금의 생활이 신경을 하실까요? 관운이 끝나고 병술 정해인 성운이 들어옵니다. 왜 너무 길기도 하고 본인이 이렇게 아시면은 그냥 본인이 해석하시면 되죠. 그 나한테 왜 또 물어봐요? 너무 많아요. 이건 죄송한데 중요한 얘기는 해드린 것 같아서 제 나름의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이제 그만할게요. 나름의 뭐 할 만큼 한 것 같아서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분 보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길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내용도 뭐 관훈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아시면은 본인이 아는 대로 하는 게 낫죠.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는 게 낫죠. 굳이 뭐 제 의견을 따로 듣는 것보다 본인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본인이 물어보시는 본인이 더 똑똑할 수 있어요. 무슨 뭐 합수 이런 거 뭐 합이 어떻고 뭐 관이 어떻고 뭐 이런 본인이 알면은 저보다 더 똑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묻는 거는 의미가 없는 행동 같아요. 저래버리면 이제 답답하고 이제 힘듭니다. 제가 갑진 씨가 몇 시인지 모르기 때문에 있구나. 본인이 어느 정도 사주 지식이 있다. 그럼 본인이 본인 사주 파세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구나. 원래 막 본인이 막 뭔가 그 사주에 대한 막 지식이 있고 그럼 저보다 지식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본인이 본인 사주 파세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공부하시는 분이면. 그리고 뭐 9개나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제가 이걸 다 읽어요. 저도 힘듭니다. 마지막 번은 얼른 할게요. 인간관계에서 주의할 점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호구죠. 쉽게 말하면 호구예요. 근데 호구가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호구 짓을 하니까 그건 일단 호구다. 호구다. 주의해야 할 점. 주의할 점을 얘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임수라서 주의할 점 있죠. 일단 임수 일간인 것 자체로부터 주의할 점 있고 또 인성이 없죠. 이제 생을 못 봤죠.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임수라서 생기는 문제, 편인 일간이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임수는 약간 오지랖 같은 건데, 사람은 다 그렇지만 이것도 뭐 오지랖을 자초하는 거죠. 상관월지까지 이제 합쳐서 특히 이제 나는 도우려고 해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도우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뭐 도와주고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나는 힘든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광절이잖아요. 특히 묘월지죠. 이건 정말 오늘만 살겠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 나의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저게 맛있어 그럼 저거 먹어야 되는 거지. 뭐 뒷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또 목생 화가 잘 되죠. 모광절에. 이건 너무 그런데 뭐 목도 왕하니까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금이 없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인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배려랄지 객관성이랄지 뭐 규칙성이랄지 시간 약속,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힘들겠구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자체는 잘해주려고 한 거예요. 잘하려고 한 건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왜, 난 너 잘해, 난 도와주려고 한 거야, 난 잘하려고 한 거야 라면 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막 그러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피해를 봤지만 나는 잘하려고 한 거잖아. 근데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일이 잘 안 된 거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너무 싫겠죠. 그런 느낌? 본인이 타인에 대한 배려랄지 객관성이랄지 신뢰, 약속, 내가 그 일을 해줄게, 너 그게 어려워? 내가 그거 해줄게 해놓고 본인이 깜빡했어.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 해줄 줄 알고 기다렸다가 망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짜증이 났어. 그래서 야 네가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해주려고 했지. 나도 정말 해주려고 했어. 근데 내가 깜빡했던가 아니면 나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 이렇게 자기 변론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 스스로. 난 잘못이 없어. 난 정말 진심으로 해주려고 그랬고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망한 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했으니까. 난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지가 특성당 어... 1번 플러스 질문은 글쎄요. 이거는 뭐 명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부분에서 찾으셔야 되죠. 근데 이분은 약간 일반 상식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금이 없으니까. 금이란 건 뭐 규칙이기도 하고 정해진 법 같은 건데 객관성, 규칙, 신뢰, 책임감 이런 건데 그게 없으니까 책임질 짓을 쉽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꽂히면은 사랑하는 수도 있다 라는 거기도 하고 임수라서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분명히 손잡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손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빠서라기보다는 뭐 부실한 남자야. 막 바람둥이야. 그런데도 마음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고 연애를 하면서도 뭐 그냥 연애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네가 좋으니까 그냥 연애한 거야. 근데 뭐 남자는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 물론 이제 뭐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예를 들자라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당연히 이건 이런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난 너랑 결혼할 생각 없었는데 뭐 이러면 상대방은 뻥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에 대한 입장 인식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생각하면 버린다는 거죠. 내 맘대로. 그럼 뭐 그렇게 살면 되죠. 본인은 엄청 좋은 거예요. 완전 좋죠. 본인은 자기 합리화도 자기 승리도 잘 되고 나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 난 죄 없어. 이제 본인은 마음 편하고 좋은데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려면은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남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죠. 남들이 나에 대해 기대가 사라지고 자꾸 실망하게 되고 그럼 이제 본인은 이제 본인의 또 자꾸 그 합리화를 하겠죠. 나는 잘했는데 쟤가 이상한 거야. 나는 잘하려고 했잖아.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제 계속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점점 갈수록 미움을 받겠죠. 친구는 줄어들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있다. 좀 약속, 신뢰, 책임감 뭐 이런 거에 부재가 좀 있을 수 있다. 객관적인 거, 상대의 입장, 나의 입장 뭐 그런 거보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즐거움을 쫓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갈게요. 글 쓰는 직업으로 해야 되는 사주. 이건 상관이 월지어서 그런 걸 거예요.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그 상관 생제돼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이제 상관은 뭐 나를 표현하는 거다. 생제니까 그걸로 인해 돈을 버는 거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글 쓰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안 봅니다. 글 쓰는 것도 좋기도 하고 이분은 글 쓴다는 것보다 이 일의 강도가 높지 않고 편하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게 맞는 이유가 본인 성향이 그래요. 오늘만 살고 그게 뭐 안 좋은 표현 같은데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막 까르륵 신나고 내가 재밌는 거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거를 하거나 뭐 보행으로 보면 그렇고 십성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십성으로 보면 호구란 얘기죠. 뭐 남들 좀 챙겨주고 뭐 그런 건데
묘월생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소설 작가 하면 괜찮죠. 근데 본인이 그걸 하면서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힘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부업 같은 거 아니면 뭐 재택근무 이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안 보긴 하는데 뭐 상관생제가 뭐 말로 돈 버는 거다 그렇게 안 보긴 하는데 뭐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어쨌든 저도 상관월치인데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예 안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전업주부 뭐 그런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업주부란다. 전업 작가 뭐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 그러니까 뭐 노동이 심하지 않은 거 막 가서 뭐 물건을 나르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막 신나는 거 깨르르 뭐 내가 즐거운 거 그게 내가 적성에도 맞고 또 그런 일을 잘 하실 거예요. 85 해보세요. 85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뭐 1시간 했어요. 1시간 했고 저는 약간 숙취로 고생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대충 했죠.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끝내도록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상관 아까 마지막 분 이제 다 껐는데 상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좀 엄마 같은 거예요. 캣맘 있죠, 캣맘. 캣맘도 물론 이제 캣맘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고 저도 캣맘을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마음을 따지자면은 캣맘 같은 거예요. 예쁜 새끼 고양이가 막 추위에 떨고 있으면 나 그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잘해주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 마지막 분도 뭐 글을 쓴다라면은 이제 본인이 막 깨르륵 즐거운 거 써도 되고 또 타인을 좀 위할 수 있는 글이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좀 그거 한 게 본인의 그 시작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해요. 내가 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잘해주려고 하는 거, 위하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그 재택근무 웹소설 작가를 하더라도 잘하고 그러다가도 마감일을 못 맞춘다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일을 하면 더 낫겠죠. 그러니까 뭐 해도 뭐 미리 좀 원고를 좀 많이 써놨다가 좀 이렇게 미리 해놓은 거를 조금씩 이제 풀어서 가는 방법으로 간다랄지 뭐 아무튼 금이 약한다. 선우 선생님 금 없는 사람 뭐 그거 있어요. 그 방송을 보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봤는데.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거 좀 잘 봐라. 그러니까 포인트는 묘왕절생이라는 거하고 임수일간이라는 거 그리고 금이 없다라는 거 그 세 가지 포인트로 선우님 방송 찾아보시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낼게요.